이 영상을 보고 어떠한 특수한 상황을 가져와서 이쌤 말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말을 무조건 인정하기 때문에 이쌤의 그냥 경험에 의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학군지의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거나 비평준화 지역의 상위권 고등학교, 자공고 포함해서 이러한 고등학교의 5등급 학생들의 특징은 보통 입학했을 때부터 이 학교들은 정시형 학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등급 자체가 잘 안 나오고 또 이제 선배님들이 정시로 좋은 대학 가는 경우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정시 전형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신 등급이 5등급 이하인 것뿐이지 모의고사 성적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은 정시를 1순위 목표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하는 수시 전형을 활용해주면 좋습니다. 보통 논술 전형을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학생들의 특징은 아무래도 재수 비중이 좀 높다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형별로 좀 볼 텐데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본다면 보통 이러한 그 고등학교를 다니는 5등급 학생들의 80% 정도의 학생들은 모의고사 성적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리고 20%의 학생 정도는 사실 본인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좀 비슷하거나 모의고사 성적이 좀 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보통 수시에서 타협을 사실 해주긴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러한 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의 특징은 학교에 대한 그런 좀 눈높이가 되게 높을 가능성이 있어서 수시에서 타협을 하는 것보다는 재수를 생각하고 정시를 도전하는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보통은 교과 전형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지역의 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보다는 정시를 타겟해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도 준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이름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성적 분석을 해서 서류 수준까지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근데 문제는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본인들이 학교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수준이. 그래서 본인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본인의 그런 성적 수준이라든지 서류 수준보다 훨씬 높은 그런 학교들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불합격하겠죠. 그러니까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괜히 이 7월 달부터 9월까지 이 학생들이 수능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뭐 생활기록부 마감한다고 쫓아다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도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정도 그룹에 해당하는 학교는 학생들의 성적이 보통 3학년 때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극과 극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학생들 자체가 조금 이렇게 입시 전략을 형성하기가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 중간, 이 중위권, 중하위권 정도 되는 학생들을 좀 방치하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애초에 여러분들이 그 학교를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선택을 한 것 자체가 정시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냥 재수까지 생각하고 그리고 재수로 가게 되면 어차피 정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1순위로 두고 그냥 움직이는 걸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는 사실 학교의 유형보다는 학생의 개별적인 그런 논술형 인간인지 논술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어서 보통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맞출 가능성이 좀 높아요. 만약에 정시를 준비하는데 내가 논술 전형으로 준비하는 학교에서 최저를 못 맞출 정도의 수능 성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좀 문제가 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1순위인데 그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최저도 못 맞출 정도의 성적이 나왔다는 건 수능 자체가 성적이 굉장히 불만족하게 나왔거나 내가
수시에서 그 보고자 하는 그 대학 자체를 너무 높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서 전략을 잘못 짠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 논술 전형 자체에 적합한 논술형 인간이라 한다면 수시에서는 저는 논술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논술형 인간이 아니다 하면 최저 맞춰도 떨어질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이 논술도 수능 최저는 그냥 말 그대로 최저 기준입니다. 이건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거고, 이제 맞췄을 때 논술로 또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논술형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냥 1순위를 수능으로 저는 추천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이 고등학교가 3학년 커리큘럼 자체를 좀 학생들이 정시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를 좀 수능에 맞춰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의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현역 학생들이 수시 교과 전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좀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 눈치도 주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이 학군제 일반고나 또는 비평준화 좀 상위권 고등학교의 경우는 3학년 때 학생들이 수능을 좀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 자체도 수능에 맞춰서 좀 이렇게 밀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내가 5등급 좀 이하다 하면은 수능을 1순위로 생각하고 좀 준비하는 게 좋고, 보통 목표 대학이 좀 높게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뭐 다른 좀 목표 대학보다 낮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재수나 뭐 반수할 가능성이 있겠죠. 재수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수능이다 생각하고 지금 당장 현역 때 수능에 쏟는 이 에너지와 시간들이 재수로 간다라고 했을 때 결코 뭔가 제로라든지 아예 없던 것이 아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저 이쌤은 수능을 좀 1순위로 가장 말씀드리겠습니다.